오늘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어제는 비공개로 보고를 했고 오늘은 공개 보고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국방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 질의 중에 고성이 오가다가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오늘 회의 진행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30분 지나서 말씀하신 대로 파행이 됐다가 바로 이제 속개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방부가 군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축소 은폐하는 것을 회의 내내 했거든요. 예를 네. 든다면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무인기 항적과 그 항적별로 시간대인데 이런 네.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봐주기식 검열을 함으로써 실제 검열 대상자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검열에서 빠진 상태에서 그 보고서를 보고하니까 네.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요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봐주기식 검열을 하다 보니까 작전 실패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기가 다소 좀 어려웠습니다. 맹탕 검열이다 이런 비판 언론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물어야 될 텐데 진상이 네. 규명되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네. 세우고 이 세 개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자체가 매우 부실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자료 제출과 정보 제공이 부실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 중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은 전 네. 밑에서 검열해서 제외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12구 이태원 참사처럼 네. 장관이나 위에는 조사를 안 하고 네. 고생하는 저 밑에 장병들만 조사를 하니까 사실은 이 책임을 물을 때도 위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주 그 꼬리 자르기식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면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네. 어떻게 군에서는 책임은 안 묻고 대책만 세우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그 명백한 작전 실패잖아요. 네. 그러면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네.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재발이 방지되잖아요. 신상필벌이를 가장 엄정히 하는 데가 군이고 신상필벌이 됐을 때 군기가 서고 나중에도 작전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북한이 의식해서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파 소식을 전파하는 요게 이제 문제가 고속 상황 전파 체계 요게 네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되는데 가장 큰 예. 문제 이 고속 상황 전파 체계 이거 놔두고도 왜 안 썼느냐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였나요? 또 다른 문제는 또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최초 작전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기를 써서 이용을 했어요. 통상 이런 작전이 벌어지면은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이용해서 전파하면은 모든 부대가 동시에 전파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동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동이 지나고 6분 후에는 네. 10시 19분에 최초 탐지돼서 25분에 무인기로 식별하고 전화로 군단에 보고했거든요. 네. 그럼 군단에서는 이런 그 고속 상황 전파뿐만 아니라 C5I 체계가 다 촘촘히 모든 부대 군단급 이상 부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상 시스템도 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동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네. 군단은 군단대로 지체하고 또 위 부대인
지작사령부는 지작사령부대로 또 뭐 하긴 하는데 오래 걸리고 합참하면 합참대도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단급 이상 제대의 지휘관들의 안일한 자세 그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근데 이제 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왜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는 소위 군단이나 또는 군 간의 해군, 뭐 육군, 공군, 군 간의 알력 내지는 서로 우리가 먼저 공을 세워야 된다 내지는 우리 내부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군 간의 협력 체계가 잘 안 돼서 그런가다라는 진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세 대가 넘어왔을 때 괜히 무인기가 아니라 오인했을 때 오히려 책임을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시킨 쪽에서 과도한 책임을 얻게 되니까 이거를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유선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어느 쪽이 원인일까요? 어느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후자. 통상 이제 셋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네. 동시에 전파했다가 예. 셋대로 판명이 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셋대라고 하더라도 고속 상황 전파 체계로 하고 네. 그다음 하긴 하니까 셋대라고 하면 오히려 그걸 잘했다고 그동안 칭찬해 왔거든요. 거기에 그래요? 대해서 전혀 문책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저도 무인기 작전을 군에 있을 때 군단장 때 가끔씩 했었는데 일단 셋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합창까지 쫙 보고가 되고 전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판단해보고 셋대다 상황 해제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상급자들이 그 24시간 살아있는 체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칭찬받는 건데 여기에 주저주저한 것은 사실은 밑에 말단 장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군단장들 이상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현재 현 지휘관들이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고속 상황 전파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대북 유화책 때문에 실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현행 작전은 늘 현행 작전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저 말단 부대에서는 방공부대는 밥 먹고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실제 방공진지와 방공부대를 가봤더니 네. 하루에 훈련을 2번씩 합니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하고 그리고 밥 먹다가도 수시로 하고 자다가도 할 정도로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작전은 군단 단위로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네. 군단 단위로는 계속 훈련해 왔었고 네. 단지 합참 의장이 주관해서 하는 훈련은 반기에 한 번 정도 네. 하게 돼 있는데 현재 합참 의장이 취임하고도 합참 의장을 주관해서 하는 훈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전 정부 탓이 아니라 네. 현재 대통령실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그럼 네. 체계가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네. 합참 의장과 경호처, 수방사 또 관련 많은 부대들이 하는 통합훈련을 좀 하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미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통합 체계에 맞춘 네.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오히려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경호처와 수방사 간에도 협조 체계가 안 돼 있고 네. 또 수방사 합참 예하부대 간도 안 돼 있고 우왕좌왕한 것이죠. 네. 예. 오늘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언론 보도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비행 금지 구역 문제로 경계 구역에서 격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네. 이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비행 네. 금지 구역이 조정되면서 제대로 이 변경된 비행 금지 구역에 적합한 작전 체계를 아직 못 갖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아직 완전히 못 갖춘 것 같아요.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예. 방공진지를 완전히 이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훈련도 병행돼야 되는데 네. 아직 그런 것들이 완전히는 못 갖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네. 정보를 확인 내봉별로도 그렇고 또 방공진지 위치 자체가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70년 동안 발전을 시키고 해와서 네. 아주 좋은 위치에 방공진지가 있어서 작전에 용이합니다. 예를 네. 들면 그 주변에 북악산이라든가 인왕산 같은 아주 고지군의 높은 데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는 용산은 빌딩숲 속에 가려 있고 그 네. 주변 주요 고진 남산이라든가 매봉산 같은 데는 이미 남산 타워도 있고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방공진지를 설치할 수가 없고요. 네. 뭐 또 주변에 빌딩은 주로 민간 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 건물이잖아요. 네. 그 위에 방공진지를 설치하기가 한두 군데는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방공진지를 옮긴 것 자체도 부적절한 위치일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실 이전과도 많은 연관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북한 무인기가 카메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오늘 합참은 무인기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대통령실 있는 용산은 촬영하지 못했을 거란 판단 이런 걸 내놨어요. 그건 너무 안일한 자세입니다. 사실 무인기에 대해서 카메라로 촬영했느냐 안 했느냐는 네. 그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합참과 국정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합참과 국정원은 말이 달라요. 합참에서는 사진을 찍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반면 국정원에서는 네. 사진 찍었을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것은 사실은 최악의 경우 군사작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최악의 경우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네. 합참이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저는 가장 큰 안보 위기라고 봅니다. 늘 합참이나 국정원이든 군은 최악의 경우 또 다양한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제2, 제3의 이런 사건을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또 야당 의원들께서는 군 수뇌부가 뒷북 작전 펼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갖고 계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오전 11시 36분에 무인기 영공 침범 인지한 뒤 36분 뒤에나 대통령회의가 보고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왔다가 간 다음에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고 뭔가 이미 상황이 종료됐는데 뒷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무인기 대응 작전을 펼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늦어도 너무 늦고 너무나 뒷북 작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최초로 탐지된 것이 10시 19분이고 10시 25분에 무인기로 거의 추정을 했어요. 그럼 10시 25분부터 모든 부대가 작전을 하고 대통령까지 보고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무인기가 정찰용으로 사용해서 다행이지 사실은 거기에 자폭 무인기라든가 폭탄을 실었다든가 생화학 무기를 실었다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고 경기도로 이미 빠져나간 시점에서야 합참의장도 알고 국방부 장관도 알고 대통령도 알고 이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늦장 대응이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대응 조치들이 다 엉터리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여러 가지 측면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쭉 봤을 때, 누가 어느 정도 책임, 즉, 누구를 어느 정도 문책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대통령실 이런 데는 조사를 하지 않고 말단 경찰서나 지자체만 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큰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안보실, 경호처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인데 합참 모두가 조사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네. 진짜로 고생하는 우리 말단 장병들만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음. 아마 그 책임을 국방부에서는 말단 꼬리 자르기식으로 밑에 하급 부대만 묻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저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진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런 것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우선이겠죠. 예. 네. 또 이것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아, 오늘 참 유엔사에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똑같이 정찰기 송골매 북한에 투입했던 거 우리 네. 측에서 이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확전을 각오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거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대응이 적절했느냐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적절하지 않았죠. 사실 유엔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무인기를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것은 정전 위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네. 사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한미연합사가 한미가 같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무인기가 왔으니까 그것을 책임을 면피할 목적으로 바로 우리 무인기를 이렇게 보인 걸로 보여요. 그러다 면피용이다. 보니까 아마 사전에 유엔사나 그 연합사와 이런 협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충분한 협의가.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잖아요. 이렇게 자유권 차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전략적으로 북한의 의지를 도발 의지를 꺾는 어떤 방안을 한다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유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네. 점점 한반도를 긴장으로 국면으로 몰고 가고 전쟁의 먹구름을 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경제 위기와 연결되잖아요. 우리는 안보가 조금만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왜?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이 위험하니까 자본금을 빼갈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코리아 리스크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이 이와 비슷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강경한 태도와 입장은 있는데 강력한 대책은 여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 내통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오늘 사과는 좀 받으셨습니까, 의원님? 뭐 진심 어린 사과는 못 받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확답은 받았어요. 국방부 장관은 저를 겨냥을 해서 뭐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때 잘못을 인정했고요. 네. 신원식 의원은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간첩으로 나는 주장한 적은 없다. 그냥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그 의의가 없네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은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북한 내통설은 국방위원으로서 너무 나간 것이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